마시용의 세상 답사기. 네, 일부 이 부동산 시황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하는 동안 또 이게 좀 샀다 팔았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말씀하셨고요. 이제 압구정과 양대 산맥이 반포란 말이죠. 그렇죠. 반포에 좀 주목해 보는 단지들이 있나요? 반포에는 사실상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반포 하면은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가 이제 반포 주공이잖아요. 네. 근데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가격이 한 30억이 넘어서 사실상 네. 이런 것들은 아무나 살 수는 없잖아요. 현금으로 또 그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삽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지금 강남에 가장 많은 분들이 뭐냐면 한 10억 정도 들고 그렇죠. 내가 전세 끼고 사서 사두고 나중에 대출이 좀 풀리고 하면은 실입주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좀 15억 이상은 네. 대출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압구정의 반포에서는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기축 아파트들이 그렇죠. 지금 어떻게 팔리고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크로리버팍이나 뭐 레미안펄스 반레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반포자이 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팔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현재 시장을 좀 가늠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반포자이를 기준으로 좀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 네네. 왜냐면은 반레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그 매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반포에서 기축 중에서는 자이보다는 레포가 좀 더 비싸죠. 한 1억 5천, 그렇죠. 1억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반포에서는 그냥 기축에서 1등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들어간 사람들이 안 나와요. 파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가 그렇죠. 보네요. 네. 그리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포자이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반포자이에서 팔고 넘어가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레포보다는. 그래서 네. 재건축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는 보면은 이제 보통 그 돈을 좀 있으신 분들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이 정리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레포하고 반포자이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반포자이하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거 압구정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이를 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반자를 왜 반포 레퍼보다 먼저 반레퍼보다 보냐면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급락하는 이 급매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작년에 봤을 때도 반레퍼보다 반자가 거래량이 더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아파트 측정할 때 이제 하락하는 퍼센티지도 보지만 네.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네. 레퍼를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반포 자이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반포 자이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포자이 어때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정고점이 28억 2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84가? 그렇죠. 30평대가. 28억? 네, 그렇죠. 그럼 아크릴파크랑 똑같네 거의. 거의 뭐 차이도 없었어요. 작년에 볼 때. 근데 네. 아리파하고 차이는 있죠. 아리파가 한강뷰 나오는 건 작년에 3, 4억 이상 팔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말이 30. 근데 30평대는 사람들 심리적인 기준이 30억을 넘어가면은 사실상 살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지구적으로 한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30억이 넘어가면 50평대나 60평대는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하는데 30평대를 굳이 내가 30억 주고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네. 근데 20억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사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고. 근데 28억 2천에 팔린 게 이제 반포자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상가동이 있고, 그 다음에 경부 쪽이, 경부속도로 네. 치면 경부동이 있고, 사평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네 군데가 워낙 단지가 크니까 다 다르죠. 나눠있죠. 그러니까 상가동이 보통 얘네들보다 1억 5천이 더 비싸요. 항상 그렇죠, 비싸왔는데 상가동 매물이 쭉 이제 가다가 3월 달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25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최고가 대비 한 3억. 그렇죠. 기축이 그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상가동 매물들이 이제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3억 정도 기축에서 떨어져서 이제 나오니까 매수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예요. 압구정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갔던 게 아주 금매들은 기다리고 있던 그 기축 매물들은 25억 정도, 26억이 처음에 나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2억 정도게 이제 반포 대치 이런 데들은 기축 아파트는 대략 10% 기준점으로 해서 한 2억 5천에서 2억 정도 떨어지면 집을 보기 시작해요. 압구정은 이런 데는 한 15% 이상 떨어져야지 재건축은 집 좀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10% 떨어져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네. 그래서 이제 26억부터 보다가
25억 5천 정도까지 조정이 돼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25억의 매물이 하나 또 나왔죠. 그래서 먼저 급한 분위기지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조정하다가 얼마에 팔렸냐면 24억 5천에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거를 매도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세를 17억에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세 끼고 사면은 내 돈이 거의 7억 5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가 17억 해야 돼요? 원래 15억인데 이제 매수자가 요구를 한 거죠. 자기 돈이 이제 적게 들어가게 하고 우선은 산 다음에 당장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물건을 또 팔고 오면서 내가 입주할 때 한번 입주를 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진 돈을 우선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전세를 어떻게 맞췄네요? 아니 그게 주인이 산 거죠. 아, 주인이 사는 거죠? 그렇죠. 요즘 그 유행하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이 3월 말이었던가? 그때 네, 역삼이 편한도 그랬던 게 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역삼이 편한도 22억 2천에 있는 매물이 그때 20억 5천에 딱 내려온 거예요. 금매로. 그러면서 주인이 전세가 시세가 12억인데 14억에 내가 안아주겠다. 네. 대신에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금매로 팔아달라. 그래서 나오자마자 2시간 만에 팔렸어요. 네. 왜냐면 사는 사람들은 6억 5천 정도 부담 들 테니까. 이제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전세 레버리지가 키면은 뭐 그냥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인이 전세를 세게 안아주면서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4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그때 25억대 매물이 3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팔리고 그 주에 4월 10일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그때 그게 24억 5천에 팔렸잖아요. 네. 이틀 뒤에 25억짜리 매물이 이제 살려고 하니까 27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가격이. 왜냐면은 그때 집을 25억짜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5팀이 예약을 한 거예요. 집을 보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은 야 이거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격을 또 올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5억짜리 있었는데 이것도 26억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4월 둘째 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30명대로 준 그 주가 시장에서의 어떤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매수자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이제는 더 뭐 떨어지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포자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상가동 매물로 해서 25억이 거의 하방의 마지막 그 안전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측정해서 매수자들도 25억 정도면은 이제 사겠다고 들어오는데 반포자이 25억에 될 수 있는 매물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안 팔리냐면은 반전세. 이게 이제 반전세가 7억에 180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내 돈으로 사기에는 내 돈이 거의 한 1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현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뭐냐면 음마도 마찬가지예요. 음마도 오늘 네이버 매물도 보고 부동산하고 통화하고 어제 오늘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음마 34평이 18억 8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5억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내려왔냐면은 월세가 5천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5천이면 다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마 3, 4평이면 전세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전세였으면 바로 팔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매물들 잠실 5단지도 지금 제일 싼 매물이 36평이 제가 알기로 19억 5천짜리가 있는데 네. 이것도 보면 거의 반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2억 8천에 그쵸. 월세 얼마. 그러니까 내 돈이 거의 16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만 지금 금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사람들이 판단하면은 이런 매물들이 소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런 그 반전세나 월세끼 매물마저 소화가 되면은 네. 적정선에서의 시장은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반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포도 지금 보면 이게 전세끼 매물이었으면 벌써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반전세다 보니까 이렇게 없고 그 다음 매물은 얼마냐 16억 5천이에요. 반포자이 상가동에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의 이 반포나 뭐 강남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금매들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 호가가 대부분 1억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딱 맞춰서 10억 갭에 돈을 맞춰 왔는데 전세 끼고 살라고 아니면 내가 요 정도 가격을 받는데 요게 딱 팔리고 나면은 1억에서 1억 5천이 확 올라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죠.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가격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가격을 먼저 봤던 사람들은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전에 뭐 얼마에 팔렸고가 아니라 지금 나온 가격을 보고 이제 지금의 현장의 움직임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따라간다는 거죠. 했을 때. 야, 이거 재밌네요. 심리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죠. 예.
지금 음마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음마는 지금 또 뉴스에서 계속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점점 뭐 호가가 17억까지 내려갔다. 뭐 무슨 내용인데 사실이에요? 어때요, 그건? 사실 내려간 거 맞아요. 맞네. 뭐냐면은 예. 1층 매물이 이제 음마가 17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에서 수리가 잘 돼 있어서 뭐 더 깎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음마는 지금 어떤 현상들이 보이냐면은 그 이번 주부터 네. 매도자들이 매수가 딱 붙어서 뭐 가격을 조정해 달라 1, 2천만 그러면은 계좌를 달라. 계좌를 달라는 건 뭐냐면 계약금을 내가 쏘겠다. 그리고 주인을 불러 달라. 내가 계약하고 싶다. 주인들이 안 나와요. 보통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고 가격을 되려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매수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 우위로 바뀐 건가? 네. 그게 왜냐면은 음마 34평만 기준으로 보면은 네. 현재 월세 낀 게 18억 8천에 있죠. 그리고 전세 낀 게 20억에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매물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9억에 있어요. 그리고 네. 전세 낀 게 그다음 매물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음마가 통틀어서 34평이 20억 미만의 매물이 3개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좀 다른 문제네, 그러니까. 예.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에 뉴스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지난주에 8억 떨어졌다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문의가 더 넘치는 거죠. 오히려 좀 언론이 네. 홍보를 해주고 있네. 네, 반대로 그렇게 홍보가 되는 세일하는 것 것처럼 같아요. 보이는데 네. 갔더니 세일하는 거는 진짜 그 구통에 한 모통에 한 상품이고 그렇죠. 나머지 정상가. 정상가. 이런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결국에 제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싼 매물들이 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오픈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싼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신문을 본 뭐 몇천 명, 몇만 명 중에서 뭐 100분의 1만 가도 되고 해서 그 한 매물 하나, 두 개만 팔리고 나면은 바로 호가가 1억 1억 5천이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건 팔리고 이제 20억짜리가 제일 싸요. 그러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줘라. 그럼 10억 8천이면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강남구 했고 서초구 했고요. 네. 송파구 아까 잠시 좀 오다니 말씀하셨는데 네. 송파구에서 지금 아무튼 제일 뉴스 많이 나오는 거는 리센츠, 트리줍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엘리트죠. 예. 네. 거기는 어때요 좀?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사람들이 금매만 보고 우선 찾아와요. 잠실도 뭐냐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잠실 같은 경우 보통 고독 그 강남이 먼저 움직이면은 잠실 기축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나 잠실은 강남에 비해서 대략 한 요새 한 2, 3주 정도 느린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4월 10일 기준으로 강남의 재건축이나 기축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다면은 잠실이나 목동이나 이런 동네들은 지난 주말부터 매수가 확연하게 좀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실은 꾸준히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 기고 사는 사람들이 우선 잠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략 갖고 있는 현금이 10억이 안 되는 사람들 10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강남을 보는 거고 그렇죠. 한 7, 8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어떻게 뒤져서 해봤는데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목동, 과천 이런 데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잠실 같은 경우에 엘리트를 보면은 엘스나 리센츠가 대략 그 고점이 대략 21억에서 22억까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18억대 매물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런 매물들은 대부분들이 2층, 3층 그리고 저층 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엘스만 해도 4개가 팔렸어요. 왜냐면은 3월달 한 달 동안 실거래 보시면 알겠지만 엘스에서 전체 거래량이 해봐야 열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근데 이번 주에만 제가 알기로 어제까지 4개가 팔렸는데 팔린 금액대가 보니까 19억 3천, 19억 5천, 뭐 18억 7천, 18억 8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엘스에서 가장 로얄동 중에 하나 매물이 18억 5천인가 나왔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갑자기 10명이서 집을 보자고 달라붙은 거예요. 달라붙어서 그 다음날 그 중에 가장 먼저 집을 본 사람이 바로 계약금을 쏘고 그거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선은 내가 전세를 놓고 싶다 그래서 9억 5천에 전세를 딱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는 이 잠실 쪽은 매수자 분위기가 18억대 중에서 좋은 매물들 나오면은 그냥 사겠다. 저층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자마자 대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붙어서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되고 마찬가지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흘렀냐면은 네.
5단지나 이런 재건축들에 갔던 매수세들이 네. 5단지는 재건축이 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기축적으로 좀 사람들이 흘러가지 않았나 오케이. 예.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재건축과 기축이 그런 또 상호관계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이 강남 상구가 안 되면은 이제 강동구나 목동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어가는 김에 강동구, 예, 목동, 아니 고덕. 고덕이요. 고덕은 네. 제가 고덕은 이제 보면은 신축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신축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입주가 이제 끝난지도 고레일도 그렇고 고레일이 아니라 이제 그라시움도 마찬가지고 아르테오 뭐 아르테오 이런데. 이제 입주를 마무리한 단지들이 많아서 측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덕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직은 네. 초기단 왜냐? 등기도 안 나왔을 거야. 네, 안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제가 네. 어제도 그렇고 고덕이나 네. 마포 쪽이나 성동구 쪽을 매물들을 이제 거래 가격들이나 부동산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 마레프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안 떨어졌어요. 아, 가격이. 그렇죠. 네. 신축들은 뭐. 네, 거의 안 떨어지고 마레프만 하더라도 고덕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고점이 대략 한 16억 정도에서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은 금매는 15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엔 뭐냐면 안 떨어진 거예요, 사실. 1억 차이면은 그냥 단지 내 네. 호가 차이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져줘야 거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10% 15% 얘기를 그렇죠. 들어야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덕으로는 사실상 많이 사람들이 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 왜냐면 오히려. 금매들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또 뭐 마포나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마레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16억 넘어서도 팔렸는데 1층 금매가 15억. 그리고 중층은 16억 정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마레프가 14억 정도는 떨어져야지 내가 매수를 고민할 텐데 이걸 금매라고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뭐 성동구 쪽으로 가서 이제 서울스프로지오나 이런 데 갔더니 이런 것도 봤더니 한강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15억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성동구도 그렇고 마레프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매를 찾아 많이 온 거죠. 사람들이 강남이 금매가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면은 마레프나 다른 거는 안 떨어져도 어련히 금매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돈에 맞춰서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떨어진 금매도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시세가 빠지려고 하면은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10명씩 간대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되게 잠재 수요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뭐 계속 이 안테나 단지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저 말고도 음마나 잠실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돈을 가지고 여기에 맞을 이게 돈에 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에 맞게 뭔가 하나 금매가 탁 내려왔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했을 때. 근데 지금 강남도 서초도 그다음에 이제 송파도 강동도 다 신축이야. 솔직히 그렇죠. 왜냐면 네. 다 신축이잖아요. 그렇죠.